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형보존지역과 적정임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부분 적정임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원형보존지역 1만 5천 평을 빼고 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골프장은 일정한 구성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매수자가 원형보존지역 1만 5천 평을 만약에 빠졌다면은 그 빠진 만큼 따로 구입해서 채워 넣고 그 구성비를 갖추어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형보존지역 1만 5천 평을 빼고 매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이렇게 파는 것은 배임이고, 또 소집통지서 및 위임장에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회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원들을 기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그랬죠. 원형보존지역 1만 5천 평을 빼고 판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감행한다는 것도 이것도 배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엉터리 감정평가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감정료를 3,700만 원이라는 것을 이 종재를 이렇게 낭비하고 허배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배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1번의 제목을 보면은 환경회계법인이 본 적정 임대료.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요. 두 번째, 타 종중 임대료 기준에서 본 세연시시 임대료가 어떤가. 그다음에 세 번째, 골프장 평균 매각가 기준에서 본 세연시시 골프장 가격 이렇게 보고요. 살펴보고, 네 번째는 세연시시 및 인근 골프장 수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하시고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정 임대료에 대한 제목에서 첫 번째, 환경회계법인이 본 적정 임대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2014년 10월 29일 저 2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그때 환경회계법인의 계약서 검토 내용을 참고로 일부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종중과 제필로서의 그 동의하에 계약 소유에서 2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회계법인 검토 내용 보고에서 이것이 이제 날짜가 11월 5일이고 여기는 10월 29일인데 이 발표 검토 내용이 의견사가 오기 전에 그냥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 이 검토 의견에서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그 의뢰비, 이 검토 의뢰비를 의전공 종중 비용 부담으로 2천만 원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뭐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은 연안시 의전공파 종중 소유부지 골프장 적정 임대료에 대한 검토 의견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2014년 11월 5일이고 환경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이 한 15쪽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일 결론 부분에 뭐 한 구절만 좀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결론 부분이 4가지거든요. 4가지 뭐 임대차 기간에 대한 검토도 30년 임대 기간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장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너무 지나치게 장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요. 임대료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 골프장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요. 적정 임대료 수준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추정 임대료에 비해서 사업성 검토 보고서상 연간 19.67억 원 임대료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원래 이제 3억이거든요. 그리고 16.67억은 이거는 500억에 대한 어떤 원금 상환, 원금 이자 상환이 16.67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가 3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임대료 3억은 임대료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 임대료 범위는 얼마냐? 24.6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9.67억을 빼면은 여기서 약 한 5억 이상에서 13억 정도는 적어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도 30년의 임대차 기간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는요, 물가 상승률을 해서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한다. 이런 어떤 내용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기간 문제라든가 또는 임대차 기간 문제라든가 임대료라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 변경 약속 위반, 당시 검토위원이 4명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집행부는 요구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채로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요. 이것이 보고서가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그냥 이렇게 체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고요. 적정 임대료는 증액 요구가 24.6억에서 33.6억인데, 그러니까 500억 대출 원리금 상환에서 16.67억의 임대료는 그러니까 3억 합해서 이제 19.67억이거든요. 그래서 환경회계법인 검토 내용 보고서에 보고서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19.67억 원의 임대료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 임대료 범위는 24.6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만 하면은 약 5억에서 13억 정도로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은 너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 기간도 30년 너무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환경회계법원에서 받는 건 지난번에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보고요. 임대료 문제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타종중 임대료 기준에서 본 세연시시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골프장 시장 조사를 위해서 잘 아는 분과 연결돼 가지고 경기도 여주에 2번 다녀왔습니다. 2번 다녀와서 그것도 이제 여러 명 한 3분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실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료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 다음에 골프장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 다음에 운영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한 자료를 전체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설명도 간단히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정리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좀 내용 보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일반적인 시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조사된 어떤 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임대료 기준인데, 이것이 타 종중 임대로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접근성이 용인에는 서울에서 상당히 인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다, 이런 뜻이고, 이 강원도 쪽에서는 포천이나 이 정도는 거리가 상당히 좀 멀다, 뭐 그런 어떤 접근성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연안이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52,100원은 이거는 2019년 기준으로 말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92,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의 0.7% 정도가 임대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1,170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요, 보세요. 아산이시, 포천인 아산이시 공시지가는 9,000원인데 임대료는 이 9,000원에 비해서 4.1%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광산김씨, 역시 포천에 있는 광산김씨 공시지가도 이것도 12,000원인데 3.8%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주에 있는 죽산 박씨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41,000원인데 2.6%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2.6%이기 때문에 이게 평당 3,500원이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3,500원이면은 이 52,000원이라면은 여기에 2.6%만 적용해도 평당 5,000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뭐 3.8% 하면은 평당 6,000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1,170원 정도 받는다는 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공시지가가 뭐 포천이나 여주 이런 데 비해서, 포천에 대해서는 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여주, 박산이시, 여주 같은 경우에는 41,000원인데, 이런 경우에 공시지가, 즉 땅값이 비싸다면은, 비싼 땅값을 임대한다면은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똑같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0.87%가 뭡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포천에는 대부분 공소주의 일동 레이크는 66,000원, 포천 힐스는 65,500원, 베어 크리크 65,000원, 포레스트는 6만원. 이게 공시지가 포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은하산 같은 경우는 93,500원, 해솔레는 93,000원, 처인 CC 같은 경우는 93,000원, 세인은 92,500원, 세인이 지금 가장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이 평균은 93,000원이고 여기는 6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신 분은, 포천에는 평당 1,220원이가 1,500원이니까 이것을 평균으로 치면은 평균 임대료는 평당 1,360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포천에보다는 용인이, 이것이 공시지가가 비교를 해봤더니 45%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으니까, 그래서 평균 임대료, 포천에 있는 평균 임대료에다가 40%니까 145%를 곱하면은 세연시 적정 임대료는 평당 1,970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는 산정 시 5.9억, 약 6억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약 15억 정도는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약 6억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 임대료 3.5억은 현격하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뭐냐면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은 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인데, 그러면 땅의 가치가 높으면은 임대료도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공시지가 대비 4.1%, 3.8%, 2.6%인데 비해서 우리 종종은 0.7%로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3.8%나 2.6%를 제공하면 평당 5, 6천 원 정도 임대료가 돼서 약 15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014년도에 환경해금법원에서 산정한 임대료가 거기에서 말하는 게 5억에서 1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억이라는 것이 거의 맞지 않느냐.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주의 어떤 골프장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5%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임대료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적정하게 시작되었다면, 처음부터 시작되면 좀 덜 할 텐데, 지나치게 낮은 액수에서 시작하여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봐보면 30만 평에 3억 5천만 원이니까, 즉 3억 5천에서 30만 평은 1170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는 공시지가가 52,000원, 이게 2019년도 기준입니다. 52,100원이라 하면은 1제곱미터당 임대료는 3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353원 나누기 공시지가를 하면 0.7%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공임대료는 공시지가 0.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골프장 매각가 기준에서 본 세연시시 그 골프장의 어떤 가격, 이건데요. 여기서 이를 보면은 이게 여기서 2020년과 21년 주요 골프장 M&A 인수합병 거래 내역을 보면은 사우스 스프링 이고요. 세라치오, 세인트포, 골프클럽 안성 큐, 아덴힐, 스카이밸리, 이렇게 한 5개이고요. 위치가 이제 전부 다 포천, 이천, 그 다음에 안성, 여주, 그러네요. 이천, 안성, 여주 이러고, 매각자, 이쪽에는 매각자고, 여기는 인수자입니다. 이게 이제 인수받은 사람이고, 판 사람들인데, 금액이 여기에 1720억, 3000억, 1400억, 2580억, 이렇게 나오고, 1홀당 매각가가 95억으로 나오고요. 85억, 78억, 78억, 72억. 그렇죠? 매각 시기는 2020년, 21년, 2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그 M&A 시장 현황을 이렇게 봐서, 그래서 21년 국내 평균 홀당 매각가는 국내 전체를 합해서 한 6, 70억 정도 육박합니다. 2019년도는 이것이 40억, 44억이었는데 비해서 2020년 70억이 상당히 많이 홀당 매각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주, 이천이나 여주 같은 평균 홀당 84억 원이고요. 안성은 홀당 평균가가 78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84,000원, 제곱미터당 84,000원, 또는 71,000원, 76,000원, 74,000원, 평균 76,2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파인크리크 여기에 87,800, 7만 이런 정도인데 평균 76,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평균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은 한 76,000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골프장 평균 공시지가는 93,000원 됩니다. 93,000원이니까, 그래서 이천 여주 안성의 평균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골프장 평균 공시지가를 비교를 하면은 용인이 약 22%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천 여주 안성 5개의 평균 홀당 매각가가 82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용인이 22% 더 높으니까 122%를 곱하면은 홀당 100억 정도 나온다. 그렇죠? 용인에는 골프장이 홀당 100억 정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월이니까 18월 곱하기 100억 하면 1800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연 CC가 기투자가 공사비 투자가 시설비 전체 투자가 800억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800억이라 나오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감사 보고서에서 나오는 걸 근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800억을 빼고 나면은 적정 토지비는 1000억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이 객관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에서는 제가 반박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용인은 이 상승 추세가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적정 토지비는 1000억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곱미터당 이 얼마요? 10만 1000원씩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곱미터당. 그죠? 10만 1000원 정도가 돼야 된다. 매각가, 매각, 제한가가 620억이라면은, 이것이 62,500원이다. 그래서 적정 매각가 대비 38% 낮은 수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시지가가 19년은 52,100원이고, 20년은 85,000원이고, 21년은 92,500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또로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2019년 SK 하이닉스가 용인구 처인구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용인구, 처인구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수요는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가치는 용인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골프장 조성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용인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골프장 할 지역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골프장 수요는 자꾸 증가하고 토지 가치도 상승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1년 5월 용인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 평균 6.3% 상승했지만은 그 용인 같은 경우에 평균인데 그러나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7.2% 상승. 용인시 시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제 용인시에서 골프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격 부담이 되고 또 지자체 규제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시에는 골프장 만들기가 토지 가격도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비해서 또 뭐 가격 부담 뭐 이런 것들 균형 지자체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요는 자꾸 증가하고 골프장 수요는 골프 치려는 사람이 증가하니까 그러니 결국은 용인시의 골프장은 수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요. 세연시시 및 인근 골프장 수입 현황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가 여기가 그 세연시시 1번이 세연시시인데요. 여기 용인시청입니다. 용인시청에서 여기에 이쪽에서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가로질러서 오면 바로 건너편에 용인대학이 있습니다. 용인대학을 이렇게 따라서 쭉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이제 세연시시가 있는데 약 이게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 한 3킬로 정도 될까? 4킬로? 4, 5km 뭐 이렇게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오면 여기인데 여기에 바로 용인 세연시시 바로 우리 불당골 여기 바로 건너편 정도 입구에 바로 건너편에서 얼마 안 떨어진 해솔리아 시시라고 있습니다. 해솔리아 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은하삼입니다. 은하삼 골프고 여기가 이제 여기 코리아 CC거든요. 그 다음에 골드 CC. 지금 요 주변을 요거를 전체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은 뭐 대중제 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반 퍼블릭 일반들이 하고 회원제 같은 건 멤버십 멤버들이나 회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세연시시 인근 골프장 현황을 보면은 요 갈로는 18월당 기준으로 환산을 했고요. 순수 골프장 운영 실적 기준을 했고 이것이 세연시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달부터 21년 8월 실적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연 외에는 20년 실적 전체 기준을 했고요. 그래서 세연은 지금 이제 20년 10월하고 뭐냐면은 21년 8월 달 요렇게 약 11개월이죠. 이걸 기준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것이 세연이고 그 바로 건너편에가 해솔리하고 이 오른쪽에 3번이 은하삼입니다. 여기 4번이 코리아고 여기가 골드고 남서울입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인근 골프장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세연 같은 거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18홀이고 해술레하고 건너편인 해술레는 역시 퍼블릭 27홀입니다. 은하삼은 해원제이면서 18홀이고 코리아는 27홀 해원제, 이것도 골드 해원제이면서 36홀 크네요. 그 다음에 남서울은 해원제 18홀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30만 평, 그다음에 50만 평, 29만 평, 40만 평 이렇게 평수가 되고요. 여기 이제 이게 30평 비슷하네요. 공시지가는 이게 92,500원이고 세영하는 9만원인데 나머지는 93,000원, 93,500원, 10만원이고 10만 8천 얼마고 12만 9천원 거의 13만원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예, 요런 남들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객을 이렇게 보면은 내장객이 지금 이제 9371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해술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7월이다 보니까 18월로 기준으로 하면은 99,476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11개월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은하삼에 79,000 정도, 그 다음에 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정도, 여기 10만, 뭐 7만 이런 정도인데요. 그런데 내장객이 상당히 좀 전부 다 요즘에는 거의 부킹이 다 돼버려 가지고 풀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총 매출액이 여기는 221억입니다. 그죠? 221억인데 왜 매출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매출 단가가 23만 6,658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 그 그린피가 23만 6,600원 상당히 많이 이게 비싸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요금이 많습니다. 여기 15만 원이고 14만, 12만, 11만, 여기는 남솔 같은 건 35만이 엄청나게 비싸네. 해원제인데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이 18월을 기준으로서 221억이 됩니다. 1년 매출액이요. 11개월 매출액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7월이기 때문에 18월로 기준하면 155억, 116억, 129억, 132억, 252억, 252억이면은 굉장히 엄청 더 많으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에 그 매출액이 이게 상당히 18월이면서 매출액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매출 단가가 거의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한 8만 원 더 많고 이런 데서는 뭐예요? 이제 8만 원, 한 12만 원 정도 더 많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2배 가깝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2배도 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35만 원이지만은 그래서 매출 단가가 이렇게 굉장히 그린피가 1회 그린피가 이렇게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그럼 비용은 얼마 들어가느냐? 예상 비용은 280억으로 이렇게 감사보고서 잡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반영하는 거는 이건 100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71억, 여기는 82억, 102억, 99억.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비용이 여기서 280억 원 조금 지금 다른 어떤 새로 이제 골프장을 개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억 정도 비용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연 영업이익이 12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매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 경우도 많지만은 매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21억이 나옵니다. 여기는 84억, 30억, 20억, 61억 이러는데, 세연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매출 단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영업 이익률이 얼마냐면 55%면 국내에서도,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54%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50% 넘어가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세연CC는 자산 총계가 1038억인데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1265억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227억이에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7억이고, 여는 뭐 자본이, 여는 멸고, 여기도 이제 여기에 161억이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자본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요것도 우리, 계약 위반에 한 가지 해당이 될 겁니다. 100억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227억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요, 내장격과 뭐, 이런 전체, 매출액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매출 단가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얼마예요? 121억이나 지금 11개월 영업에서 121억이라는 영업 순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종중에다가 명의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신이 취득신이 종중에 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말이야. 예, 종중이 돈이 없으니 팔라고 위협하는 것은 완전 날강도 짓이다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지켜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순수하게 돈을 벌어가려고 이렇게 해야지.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얼마예요? 100억씩만 친다라도 이거 얼마예요? 뭐 투자비가 800억 들었다 하면은 8년이면은 그러고 나머지 22년은 처음부터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몇 천억을 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세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종토를 착취하려는 완전 악덕 기업입니다. 악덕업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계약 위반에 근거해서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약 위반이 제가 15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는 지금 이제 19가지, 4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증거 인멸이 없는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해원제, 이게 이제 이 세연은 완전히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해원제는 세금이 거의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사치성 업종이다면 1인당 거름피가요, 개별 소비세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24,14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별로 내질 않습니다. 이런 개별 소비세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다 대중제로 해원제 이거를 바꿀 수만 있으면 대중제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인 수입을 기준으로 보면은, 골프장 가격이 2천억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봤잖아요. 일반적으로 1,800억이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좀 2,200억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작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2천억에 산다는 사겠다고 하는 작자가 여러 명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억이 매수하는 여러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린피도 굉장히 높고, 지금은 부킹이 어려울 정도로 고객이 많습니다. 내장 가격이 많습니다. 부킹이 안 된대요. 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중 스포츠라도 세금도 없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내잖아요. 거기에다가 임대료도 지나치게 낮잖아요. 임대료가 한 15억 정도, 120억 연수입이 되면은 15억 정도 내도 아무 무리가 없을 텐데 3.5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연CC는 어떻게 보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러고도 종태를 탈취하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우려먹고, 그러면 거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22년 동안은
계속 뭐냐면은 벌어들이잖아요. 몇천억을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쉽게 납득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히 한번 요약하면은 원형 보존 지역 1만 5천을 빼고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독립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굳이 매각하라면 매수자인 세연CC가 구성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따로 1만 5천 평을 구입해서 갖추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요거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적정 임대료는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적정 임대료는 뭐 5억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환경해결법원에서 5억에서 13억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왔고요. 타종중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6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공시지가에 비하면 계산하면 따로 타종중과 비교하면 15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매각가 기준으로 1,800이다 1월당 뭐 100억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수익이 엄청 많다 보니까 2천억, 뭐 시설비 800억, 토지 1천억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 경우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세연CC 및 인근 골프장 수입 현황을 보면은 세연CC 같은 경우는 1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100억이라 해도 한 11개월이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121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100억 정도 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세연CC는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종토를 헐값에 이렇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주 악덕업자로 보고요. 계약 위반 15가지로 소송을 가야 된다. 그 어떤 계약, 우리 종중을 이렇게 여태까지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보면 공시지가 이하 매각한다는 건 이거는 배임입니다. 소집 통지서 및 임장에 가격 표시하지 않은 거, 이거 위법입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 620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지금 현재 여기에 종원들을 기망하려고 가격 표시 않는 건 이건 위법입니다. 원형 보존 지역을 빼고 매각할 수 없는 것을 매각한 시도, 이건 업무상 과실입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잘못하는 거, 이거 업무상 과실이면서도 이것이 배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공 종조 토지 감정평가에서 이거 종재 낭무입니다. 배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중 감정평가 주식회사 나라 감정평가원에서 평가액이 486억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 감정가격 850억에 인데 비해서 공시지가가 850억인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이거를 매매하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감정료 3,700만 원을 지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은 종중에 위해를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배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토를 매각해서 어떤 기준에서 감정 평가를 의뢰했느냐, 정말 터무니없는 감정 금액이 나온 근거를 밝혀라. 지금 공시가 850억인데 감정가가 그 절반에 가까운 486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매각하기 위해서 종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연CC와 동시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세연과 공모한 것으로 본다. 종중을 위하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거 하면 생각이 쭉 연결해서 떠오릅니다. 종재 낭비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계속 헛짓만 이렇게 하면서 종재를 낭비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보면요. 인수위원회 해가지고 저 3천만 원 돈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인수위원회냐? 이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종토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위원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선명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비용도 써가면서요. 그 다음에 10차례의 이사회를 했습니다. 매각을 반대하니까 계속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엉터리 감정평가에 따른 3,700원 감정료를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매각 임시총회를 또 8월 30일 날 지난 3일 하려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공시지가 이하에 팔고, 그 다음에 초집통서 위인제 가격 표시도 없고, 그래서 이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배임행위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종중 기강이 배로 쓰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가지고 종중이 기강이 안 서고 엉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이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단 한 가지도 제가 꼽아보면요,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한번 더듬어가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2019년 3월 13일 날 240억의 종토 매각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불리하니까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다고 봅니다. 그것도 240억, 왜 240억 파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종중에 빚이 많다. 빚은 하나도 없고요. 보증금이 있었고 빚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팔지 않으면은 뭐 세인이 망하면 우리 종토가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언제? 3번 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2019년 4월 9일 날, 19년 4월 9일 날 240의 종토 매각 총회 이때 부결됐잖아요. 자, 하는 게 뭐 무산시키고 부결되고, 그 다음에 또 6월 14일 날 이날 또 뭐냐면은 종토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종토 매각 안건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인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매각 안건을 상정을 못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결국은 다 준비해가지고 못했고, 그리고 그때 동시에 임원 선출을 했는데 이것도 부결되고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3번 전부 다 빚이 있어서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종중에 선령은 이렇게 영구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둘러대가면서 세연이 망하면은 종토가 날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부 다 허위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2020년 2월 21일 총회 임원 선출 이것도 불결됐잖아요. 이때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공매로 넘어간다. 종매로 넘어간다면 계속 위협을 하고 그랬어요. 공매로 넘어가면 뭘 공매로 넘어가요? 또 그래서 또 2020년 9월 24일 임원 선출 임시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총회를 해서 제대로 됐으면 하는데 엉터리 총회가 지금 현재 뭐냐면 본안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위임장 검사도 절반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중복 확인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종은 명부 등록조차도 없고 명부도 없고 참석 인원 명부도 없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엉터리로 되었으면서도 이걸 변호사가 다 했다고, 정상으로 했다고, 판사도 다 했다고, 정상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렇다 저렇다 말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안 했는 걸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판사조도 하면 이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정문을 처음 읽어보면 완전히 판사마저도 새빨간 거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단스럽게 짝이 없었는데 본안소송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0일 2021년 8월 지난해 종토 매각 임시총회 이거 지금 이제 개최하려고 했는데 연기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격 표시하는 종토 팔아몰라 와예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공시지가에 절반은 공시지가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팔려고 하고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하게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세연씨가 부담한다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좀 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일체 거의 없고 완전히 어거지로 그냥 미쳐버리고, 그러니 빚이 많아 팔아야 한다. 세연이 망하면 종토가 날아간다. 공매로 넘어간다. 전부 다 제대로 된 말이 하나도 어디 있습니까? 종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이 없어서 300억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300억에 팔아야 된다고 막 설명해 돌아다니.
이제 620억이나 받으니까 이제 팔자. 얼마나 기망하는 짓과 무모한 짓을 했는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종중을 어지럽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임원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 봅니다. 임원으로 선출된 것도 진정한 종원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으로 위임장 사서 임원이 된 자들이에요. 전부 다예요. 종중이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어찌 해야 됩니까? 몇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몇 년 동안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좀 굵직굵직한 전체 이의는 좀 한 가지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찌 붕괴하지 않고 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태전천성우파가 너무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시련을 겪느냐? 조상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일가님에게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일가님들의 전화번호를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340-0984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명단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에게 전해야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요.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현재 한 2,6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가님들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이분들에게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의 상태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연안의시 단톡방에 한 34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초대를 원하시면은 문자로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자기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의정공 그다음에 종토수호 영상을 보는 방법은 일단 유튜브에 일단 들어가셔서요.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서 거기에 상단에 여기에 돋보기 같잖아요. 돋보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검색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검색란에 의정공 종토수호 하면서 의정공 종토수호 이렇게 이 글자를 쳐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돋보기에다 이렇게 터치를 딱 하면은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에 보면 가운데 편에 나팔꽃이 있어요. 나팔꽃에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바로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정공 종토수호 채널입니다. 의정공 종토수호 채널인데 이 채널의 요 위에 상단에 요 탭에 보면은 동영상이라는 요 탭이 하나 있습니다. 요 동영상 요 탭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의정공 종토수호 제가 올린 그 모든 영상들이 다 이렇게 의료수를 올리면 다 이렇게 찾아서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 옆에 이렇게 종에다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구독한다고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이제 몇 차례 하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